10년 후에는 유럽 여행을 못 갈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코로나도 그렇지만 갈수록 치안이 나빠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지역이라고 할 정도로 치안이 우수하기 때문에 한국인들은 치안이 나쁜 곳에 대해 더 크게 경계심을 가질 수밖에 없기도 합니다. 유럽의 대도시나 관광지, 공항이나 호텔 같은 공공장소 등지에서는 어느 나라를 불문하고 소매치기가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나라 전체가 관광지인 이탈리아의 소매치기들은 여러모로 전설을 만들어낼 정도로 심각한 수준인데요. 그나마 유럽이 개방되기 전에는 지역차가 심하다는 말이 있었지만 유럽이 생겐 조약으로 개방된 이후부터는 소매치기 범죄자들이 유럽 전역을 돌아다니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유럽 어디이건 대도시라면 소매치기범이 흔하게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자국에선 범죄율이 매우 낮아 소매치기에 대한 경계심이 낮고 개인 여행을 좋아하는 데다 돈은 많이 들고 다니는 한국인 여행객은 범죄의 타깃이 되기 일쑤였습니다. 사진을 찍어주겠다고 접근한 뒤 카메라를 들고 그대로 도망가버리는 소매치기 범죄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크게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그 밖에도 시선을 분산시킨 후 소지품을 훔치고 가짜 경찰복 혹은 그럴싸한 제복을 입고 접근한 뒤 범죄자를 대하는 듯한 강압적인 태도로 여권 제시를 요구한 후 여권을 들고 그대로 도주하기 등등 별의별 이상한 절도 범죄가 관광객들에게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잘 알려지면서 여행객들은 자신의 배낭이나 캐리어에 자물쇠를 추가로 달고 소지품을 나눠서 보관하고 페이크식 소지품을 넣어두는 방법 등을 사용하기도 했는데요. 치안 문제는 이것만으로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10년 후에 유럽 여행을 못 갈 것이라는 말이 나오는 또 하나의 이유는 무슬림 비율이 심각할 정도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무슬림이 많은 동네는 치안이 나빠 성추행과 총기 흉기 테러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2050년 유럽 각국의 무슬림 인구 비율 추정치에 따르면 스웨덴 30.6%, 독일 19.7%, 프랑스 18%, 영국 17.2%로 엄청난 비율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유럽이 골머리를 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동아시아의 치안이 우수하기 때문에 동남아시아 또한 치안이 좋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동남아시아의 주요 관광지와 대도시들의 치안은 괜찮은 편이지만 가끔씩 발생하는 폭력 시위나 혐오 범죄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필리핀의 경우 치안이 정말 좋지 않은데요. 남부 민다나오 일부만 빼고는 멀쩡히 중앙정부가 통치권을 잘 행사하는 편임에도 불구하고 절도범이나 무장 강도, 마약 사범 등 잡범들이 워낙 많아 이 잡범죄들이 실질적으로 민생 치안을 위협합니다. 거기에 미국령이었던 과거 탓에 총기 소지도 합법이라 총으로 사람 죽이는 걸 아주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알려져 있죠. 특히 마닐라 같은 대도시에 가도 마트나 맥도날드, 편의점 등이나 업무용 빌딩에 가면 기본적으로 자동 소총을 든 채 경비원이 경비를 설 정도로 필리핀의 치안은 정말로 열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외에도 치안이 좋지 않은 국가나 도시는 꽤나 많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도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는 각국의 고민은 더욱 깊어져 갈 수밖에 없죠. 이런 국가들에게 대한민국의 치안은 너무도 부러운 사안입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치안이 좋은 국가들 중 하나로 반드시 꼽히며 총기 소지는 당연히 불법, 살인율 역시 2018년 기준 10만 명당 0.6건으로 전 세계를 기준으로도 OECD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전 세계인들은 절도 범죄율에 대해서는 한국의 치안을 인정하다 못해 놀랍다는 반응을 보입니다. 한국은 소지품을 어딘가에 깜빡 놓고 나왔다고 해도 다시 찾을 확률이 매우 높은 나라이고 특히 카페 같은 곳에서 고가의 소지품을 올려놓고 잠깐 화장실에 다녀와도 물건보다는 자리가 탐난다는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의 치안은 외국인들의 유튜브 실험 영상으로 더욱 화제가 되었는데요. 한 외국인 유튜버는 할리스커피에서 자신의 배낭을 비롯해 몇 개의 소지품을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자리를 비우는 실험 영상을 업로드했습니다. 유튜버의 테이블 주변에는 또 다른 사람들이 많았음을 영상이 담았고 마치 그들이 위험한 존재라는 식의 효과를 넣기도 했고 자신의 테이블에 올려둔 소지품과 배낭을 다시 볼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 듯 눈물을 흘리며 인사를 하는 이모티콘을 등장시켰습니다. 이후 유튜버는 카페 밖으로 나섰고 영상 왼쪽에는 시간이 표시되기 시작했는데요. 카페에서 나와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동안에는 긴장감이 가득한 배경음악이 깔렸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흘러 10분을 채우게 되었고 유튜버는 카페로 들어와 자신의 테이블로 향했는데요. 그가 두고 간 배낭과 소지품은 그대로 자리에 있었습니다. 긴장감 넘치는 배경음악이 사라지고 훈훈한 음악이 깔리며 놀라운 실험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해당 영상의 각국 네티즌들은 여기 콜롬비아에서는 신발까지 훔쳐가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한국은 놀라운 문명국이네요. 이 아름다운 사회가 부러워요. 여기 아르헨티나에서 당신은 아마 양말조차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한국 문화의 놀라운 점 중 하나입니다. 흥미로운 실험입니다. 한국은 정말 매우 안전합니다. 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코로나가 창궐하기 전 비슷한 외국인이 업로드한 한국 치안에 대한 영상과 게시글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인지 많은 외국인들이 꼭 한국에 와보지 않더라도 한국의 치안이 우수하다는 점을 인식하기 시작했는데요. 흥미롭게도 이것이 또 하나의 한류를 만들어낸 상황입니다. 코로나로 해외 교류가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일명 치안 한류는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경찰들의 노력도 이어지고 있죠. 때문에 한국 경찰의 우수한 치안 역량은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이미 인정받은 사이버 수사 기법과 과학 수사 기법은 물론이고 우리나라의 112 신고 시스템 등을 배우려는 외국 경찰들의 열의도 뜨거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치안 한류는 국제사회에서의 한국 경찰의 위상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재국민 및 관광객 보호, 국내 치안 산업 수출 활성화 등 실질적 효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난달 17일 중미 3국 중 하나인 과테말라에 한국의 치안 기술을 전수할 경찰 직무 교육센터 개원식 행사가 개최되며 화제를 모았습니다. 개원식에는 과테말라 겐드리 레예스 내무부 장관과 경찰청장 등 현지 고위급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당초 개원식에 직접 참석하려던 알레한드로 잠마테이 대통령이 현지 일정으로 인해 아쉽게 불참했는데요. 당초 대통령이 참석하려고 했었다는 점에서 과테말라 정부가 한국의 치안 기술을 전수받는 것에 대해 얼마나 높은 관심을 보였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알레한드로 잠마테이 과테말라 대통령은 이번 사업이 한국과 과테말라 양국의 치안 협력 강화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한국 정부의 감사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교육센터는 한국의 치안 기법을 고스란히 전수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는데요. 특히 가상 범죄 현장 실습실은 한국경찰청의 과학수사 교육장을 벤치마킹해 한국과 같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 지문 현출에 사용되는 최신 자외선 LED 광원 등 국산 감식 장비를 보급해 최적의 증거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 이목을 끌었습니다. 이 밖에도 과학수사와 교육행정, 반부패 등 8개 분야에 대한 연수도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죠. 이처럼 코로나의 전 세계적 대유행에도 한국의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에게 기술을 배우려는 세계 각국의 구애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부터 경찰청이 진행하고 있는 선진 치안 시스템 전수 사업에는 무려 35개국이 참여하기로 해 놀라움을 사고 있는데요. 면면을 보더라도 필리핀과 캄보디아, 몽골과 우즈베키스탄 등의 아시아 10개국, 멕시코와 아르헨티나, 칠레, 파라과이, 페루 등 중남미 10개국, 나이지리아와 모로코를 포함한 아프리카 4개국, 포르투갈과 세르비아, 터키, 그리스와 체코, 폴란드 등의 유럽 7개국과 중동 오세아니아 4개국 등 북미를 제외한 전 대륙을 아우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의 치안 역량을 얼마나 높이 평가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치안 한류를 확산시키는 사업은 앞으로 더 확대될 예정인데요. 경찰은 내년도 치안 공적개발 원조 신규 사업 12개를 발굴하고 선정해 유관기관과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치안 공적개발 원조 지역도 확장하고 사업 분야도 과학수사 및 사이버 수사는 물론 교통과 마약, 112까지 다각화한다는 계획인데요. 이 가운데 주목되는 사업 중 하나는 우즈베키스탄의 시뮬레이션을 기반으로 경찰교육 훈련시설 구축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사격과 수사, 초동조치 등에서의 한국 경찰 치안 기법이 고스란히 전수되는 만큼 영향력도 클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죠. 국내에 신경을 써도 모자랄 판에 왜 외국을 지원해야 하는가 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는데요. 이에 대한 답은 명확합니다. 국제사회에서 한국 경찰의 위상을 높이고 세계 각국과 협력하는 것이 결국 우리 국민에게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국제 테러와 사이버 범죄 등 국경 없이 발생하는 범죄를 비롯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주하는 국외 도피 사범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대표적으로 대부분 중국이나 동남아 등 해외에 거점을 두고 활동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현실에서 국제 공조 강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동남아 현지에 한국 경찰이 파견돼 활동하는 코리안 데스크의 활약을 보더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노력에 경찰은 올해 상반기 해외로 도피한 사기범 75명을 국내로 송환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또 재외국민 보호에도 치안 협력은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치안 협력은 해외에서 우리 국민이 범죄 피해를 당했을 때 현지 경찰과 적극적으로 조력해 2차 피해를 막고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치안 기술이 해외로 뻗어나간다는 것은 곧 국내 치안 산업 기업들의 수출길이 확대된다는 의미와 같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나라의 치안 기술은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으며 지난해 10월 전면 온라인으로만 개최되었던 국제 치안 산업 박람회에서는 330건의 수출 상담과 452억 원의 수출 계약이 추진되었습니다. 우리도 우리나라의 시민의식에 있어 좀 더 자부심을 가져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정보가 되셨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드립니다. 늘 새롭고 유익한 뉴스를 전하는 로버튜브 되겠습니다.